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의료기기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밸리데이션 총론하고요. 또 밸리데이션 추진 절차 및 방법, 세척 공정 밸리데이션, 멸균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결과의 문서와 이런 절차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리데이션 총론에서는 밸리데이션의 개요와 밸리데이션의 필요성,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정의를 함께 볼 건데요.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유효성 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이제 밸리데이션은 GMP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료기기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밸리데이션의 종류랑 뭐 DQ, IQ, OQ, PQ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개념은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의 특징과 밸리데이션은, 의료기기는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이고, 인체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고품질과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밸리데이션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요구사항은 안전하고 완전한 설계, 이것을 이제 위험 관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현성 보증 생산 체계. 그래서 재현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입력값을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입력을 주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재현성이잖아요. 언제나 의료기기의 품질은, 성능은 그렇게 돼야죠. 100대 만들었는데 100대가 다 틀리다? 성능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현성 보증을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공정 밸리데이션이죠. 공정 밸리데이션.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적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제 문서와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한 거를 계속 도큐멘테이션, 문서를 정리해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GMP에서 요구사항의 일부지만 GMP의 핵심이고요. GMP의 꽃이다. 정말 GMP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밸리데이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자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을 하긴 하지만, 뭐 설계 밸리데이션이나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은 아,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라든가 생체 적합성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 안전성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임플란트 제품들에 비해서는 약하죠. 많이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제품이라든가 생체 적합성과 관계된 그러한 제품들은 상당히 이제 밸리데이션이 강조가 되고요. 우리가 뭐 GMP 심사라든가 CFD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밸리데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균 의료기 쪽은 상당히 밸리데이션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GMP의 적립 운영을 위한 필연적 도구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유효성 확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GMP의 운영 관리는 GMP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에 내재된 조작, 공정, 기계 설비, 원재료, 동작 이런 것들이 어떻다? 설정된 기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밸리데이션이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은 제품을 우리가 조작도 하고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 설비, 환경이 있겠죠. 기자재, 실험실, 클린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기계 자체만, 의료기기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과 공정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게끔 의료기기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행위다. 이것이 밸리데이션이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GMP 제도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향상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은요, 고난도 품질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밸리데이션의 개요에서 밸리데이션의 정의는 요걸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검증하고 문서화한 도큐멘테이션, 문서화하는 일련의 행위, 이것을 우리가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말 수 있겠죠. 도큐멘테이션 한다고.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 정의는 다 볼 필요가 없고, 요거 우리 KSQ ISO 900에서 특별하게 의도된, 즉 사전에 설정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용어 말만 설명만 조금 틀린 거지. 사전에 설정된 거나 뭐 의도된 용도는 이제 사용 목적과도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지만, 특별하게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까지 한 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정 장비 또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시험하여 문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돼서 밸리데이션 정의인데, 자, 그래서 요것을 보기 전에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그죠? 요거를. 그래서 기업이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의료기기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린룸에서 만든다든가, 어떤 공정이 있다거나, 조작을 한다거나, 그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한 설비가 있다거나, 원재료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얻는다. 이것을 검증하고 문서하는 거, 도큐멘테이션 하는 게 바로 밸리데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US FDA, 커런트 GMP 요거의 전제 조건이다. 이건 뭐 다 마찬가지인 얘기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우리가 그냥 그 유효성 확인이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냥 유효성 확인이야. 근데 이제 얘가 어떤 그 시험이라든가 검증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타당성 확인, 또 실현성 확인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인다. 이런 말이죠. 그 사실 뭐 이런 것까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그 일본에서는 그 뭐 바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밸리데이션은 그냥 자기들 이제 그 발음 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냥 밸리데이션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중국은 이제 험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험증이고 한문 찾아보시면 그냥 발목이 다 시다는 것을 증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관용구겠죠. 그러니까 다 시다는 것을 증명이라 뭐 이런 뜻이고, 화표는 확실히 효용이 있다. 아주 재밌죠? 대만에서는 확실히 효용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그래서 확실히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적합성 평가, 이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퀄리피케이션 계속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검증하고, 프로토콜을 저기 시험 방법이죠. 시험 방법을 마련해서 검증하고 검토도 하고 적격성 평가, 퀄리피케이션까지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DQ, IQ, OQ, PQ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공정 밸리데이션의 구성과 순서라고 적어놨는데요. IQ, OQ, PQ 이 순서로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설계 적격성 평가를 우리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설계가 입력 그 사전에 설정된 입력 요소에 대해서 출력이 적합하게 나오냐 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설치 적격성 평가는 어떤 장비라든가 멸균기 뭐 이런 것들을 또 클린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얘가 적합하게 돼 있냐 이런 거죠. 운영 적격성 평가는 운영이 적격하냐, 이 적격이라고 했으니까 적격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또 성능 적격성 평가는 성능이 사전에 설정된 대로 잘 나오냐, 운영 적격성 평가도 뭐 사전에 설정된 대로 잘 나오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의 구성은 IQ, 즉
설치 적격성 평가, 그 다음에 운영 적격성 평가, 성능 적격성 평가. 그래서 IQ, OQ, PQ로 구성되고요. 이 순서도 IQ, OQ, PQ 순서로 합니다. 그죠? 설치가 돼야 운영하고 그래야 성능이 나오죠. 설치가 먼저 적격돼야 운영도 적격하고 성능도 적격한 거죠. 아셨죠?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IQ, OQ, PQ가 공정 밸리데이션의 구성이고 순서도 IQ, OQ, PQ 순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OP 이렇게 외웠어요. IOP. 그러니까 그 뭐지 무슨 화장품 있잖아요. 뭐 아이오 뭐 무슨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예.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없는 GMP는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저기 기반이 없다. 그러니까 그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없는 GMP는 사상 누각이다. 자,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의 의의가 있는데 각종 의료사고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개념이 도입된 거죠. 그래서 검증을 유효성 확인을 해라. 그래서 DQ, IQ, OQ, PQ를 해라 이런 말인데 품질은 검사 및 시험만으로는 보증할 수가 없으니까 유효성 확인해라. 또 제조 변동, 사엠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되죠. 왜냐하면 사엠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인력, 설비, 재료, 작업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력, 설비, 재료, 작업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맨, 머신, 머트리얼 메서드가 되죠. 맨, 머신, 머트리얼 메서드가 돼요. 그럼 얘네들은 사엠은 그 인력, 설비, 재료, 작업 방법이니까 생산 시스템의 투입 요소인데 얘네들이 바로 그 생산 GMP를 운영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심축이잖아요. 인력, 설비, 재료, 작업 방법이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개는 또 변동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운전 요원이니까 맨 운전 요원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머신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될 수도 있고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머티리얼은 새로운 그러니까 각종 원재료고 메서드는 뭐 설비나 공구를 이용해서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된 뭐 작업 기준이라든가 작업 조건, 검증된 작업 기준이나 작업 조건이 메서드가 되죠. 그럼 이런 사엠은 계속 변동 요인이 되는 거죠. 제조 변동 요인이. 사람만 바뀌어도 변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품질의 편차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밸리데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또 제조 공정은 품질 규격 및 설계 규격에 부합하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의의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편차 이런 것들을 발생해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밸리데이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럼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조 변동 요인의 배제 이런 것을 변동 요인을 그러니까 저기 원재료라든가 기계 설비, 작업 표준, 시험 방법 이 4M을 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변동 요인을 배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GMP 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설비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그러니까 뭐 클린룸이라든가 또 이제 그 제조 환경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또 어떠한 제조 방법 또는 시험 방법을 설정해야 하는가 또 관리 포인트가 뭔가 설비기기 제조 방법 시험 방법이 최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또 목표하는 그 품질 기준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밸리데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설계, 설치 및 가동하기는 설비나 공정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또 설계된 대로 제작 및 가동되는지 이게 그 설치, 설계, 가동의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IQ가 됩니다.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 되고요. 품질 시스템의 보증 한계. 그래서 요걸 관리를 할 수가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제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그 직접 효과는 매 로트별로 파괴 검사를 하는 물리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파괴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파괴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게 아, 자, 그래서 파괴 효과는요, 그러니까 파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는 걸 파괴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에 의해서 제품 가치가 어떻게 되죠? 상실이 되죠? 그러면 매번 파괴를 해야만 검사가 되지 않는다. 즉, 밸리데이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다 망가지는데 할 물건이 없죠. 대표적인 게 우리 전자의료기기에서 어떻게 보면 내전압 시험 같은 거잖아요. 내전압 시험은 3000볼트를 뭐 1분간 기계에다가 거니까 2분간 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거니까 그 일- 내전압에 대해서 이상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IC 60601-1로 시험을 다 봤기 때문에 시험원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내전압을 전수검사로 만든 모든 기계에다가 다 하면 기계가 노후가 될 수 있고 망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놔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누설 전류라든가 뭐 외장 누설 이런 건 다 해도 내전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하는데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시간적 손실도 방지되고 장비가 망가지면 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균질성 입증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파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으니까 제품의 가치가 상실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이 이런 걸 방지해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도 있잖아요. 그,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NDI라든가 그런 방사선으로 크랙, 틈을 발견하는 그런 비파괴 검사도 있죠. 자, 일단 파괴 검사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질성 입증을 위한 광범위한 제품 시험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균질성 입증이라는 것은 성분이나 특성이 균등하다. 그러니까 성분이나 특성이 고루 같은 성질을 말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제품 시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샘플링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배치 테스트 우리가 용액을 어떤 충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통이 뭐 10리터다 이러면 그게 사실 균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배치 통 안에 들어있는 용액을 그죠? 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균질성 입증에 대한 광범위한 제품 시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밸리데이션을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또 이제 멸균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번 생물학적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지표는 결국에는 그
어, 생물학적 지표는 그러니까 그 오염물질이 있냐 없냐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오염의 정도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이제 오염 생물학적 지표로니까 그 바이오 인디케이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용액이라든가 어떤 충진이 돼 있는 그러한 생체 그 보형 물질 그런 쪽의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그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생물학적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간접 효과는 이제 읽어보셔도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밸리데이션 총론에서 그 밸리데이션 종류, 밸리데이션 그 실행 대상, 밸리데이션 중점 고려사항 요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은 그 저기 공정 밸리데이션은 공정의 운전 조건이 설정된 규격과 그 특정 특성에 적합한 제품을 일관되게 제조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멸균, 밀봉, 용접, 세척, 사출, 배합 이런 거 다 공정이죠. 뭐 압출이라든가 아, 자, 그러니까 그 이 압출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가래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래떡 같은 거 특정한 그 틀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압출해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또 혼합이라든가 충진은 그냥 필링이에요. 필링. 그러니까 통에다가 약품이나 뭐 이런 걸 넣는 거, 또 열처리, 표면 처리 이런 것들을 파괴 검사로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공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그 메소드 밸리데이션은 그 어떤 그 시험 방법의 오차가 판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활동이 시험법 밸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 저기 뭐야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유닛 소프트웨어의 가장 작은 단위 유닛과 또 서브루틴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중대한 환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야 되니까 문서화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GMP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 절차서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밸리데이션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계획서랑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레포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그 뭐지? 그 PLC 그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인데 저기 자동 제어에서 순차적으로 공정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LC 프로그램이나 펌웨어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IQ, OQ, PQ가 정확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또 제조 지원 시스템 밸리데이션은 서포트 시스템 밸리데이션인데 제조 부대 설비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 조건 등을 검증해서 문서로 보증하는 활동입니다. 이건 당연히 제조 지원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공조 시스템 또 청정 관리 시스템, 클린룸 이런데 그 헤파 예를 들어서 헤파 필터 있잖아요. 헤파 필터가 그 저기 뭐야 0.2 미크론까지 잡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 성능의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가 그럼 그런 헤파 필터가 이제 그 정확히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그 먼지를 잡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Q, IQ, OQ, PQ 다 해야 되는 거죠. 예측적 밸리데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일치성과 균일성 같은 제품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조 공정상의 변경 이런 게 있을 때 자재 변경이라든가 공정 변경, 신규 설비 변경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 밸리데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적 밸리데이션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펙티브가 앞날을 미리 예측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시적 밸리데이션은 컨커런트 또 온고잉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이제 실제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동 요인이 허용 조건 내에 있다는 것을 공정관리를 통해 확인하는 밸리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면서 함께 이제 변동 요인에 대한 허용 조건이 그 허용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공정관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과 그 공정관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그래서 생산량이 매우 작고 1로트의 생산 공정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 적용하고 생산하면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기 때문에 동시적 밸리데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재밸리데이션, 리밸리데이션이 있는데요. 그 리밸리데이션은 한마디로 요겁니다. 공정의 변경, 또 제조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겠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밸리데이션은 유효성 확인 IQ, OQ, PQ 막 했는데 또 왜 하죠? 재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공정에, 그러니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변경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전자의료기기도 단순 변경, 중대 변경 이렇게 우리가 있듯이, 그러면 단순 변경과 중대 변경의 차이가 뭐죠? 성능에 영향을 미치면 중대 변경이고 성능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의료기기를 일정 부분 변경했으면 단순 변경이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밸리데이션을 했으면 밸리데이션인데 왜 리밸리데이션이냐? 그러니까 공정이 변경되거나 제조 작업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능에 해당 의료기기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다시 밸리데이션을 또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밸리데이션에는 크게 변경시 밸리데이션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밸리데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밸리데이션이죠.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재밸리데이션이죠. 변경이 일어났으니까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밸리데이션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외에도 공정이나 품질 이상이 있을 때 실시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프로스펙티브가 아니라 그 리트로스펙티브가 있어요. 이건 회고적 밸리데이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밸리데이션을 처음 하거나 이럴 때 또 과거에 제조한 기존 제품의 제조 기록 또 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밸리데이션을 회고적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록이라든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참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회고적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실행 대상은 그 제조 공정 중 검사 및 시험으로 검증될 수 없는 공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이 필요치 않은 공정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어야 되죠. 또 이제 밸리데이션은 위험 관리랑 연관돼서 또 작성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밸리데이션의 대상 공정의 결정 방법은 그 공정 출력의 검증 가능성, 또 공정의 그 충분성, 비용 효율성, 검증 및 공정 관리 이런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고요.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유효성 확인, 밸리데이션 하고 또 제품 및 공정의 재설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IMDRF 되기 전에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 테스크 포스라고 국제 조화 기구가 있었죠. 국제 정확화 기구에서 그 공정 밸리데이션 그 가이던스로 제공됐던 자료고요. 그래서 여기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죠. 반드시 필요한 대상은 넓은 공정, 클린룸, 무균 충진, 충진은 그러니까 용액이나 물질을 채워 넣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밸리데이션 해야 돼요. 해야죠. 또 멸균 포장 당연히 해야 되고 냉동 건조, 그러니까 약품이나 이런 거에 오래
유통기간을 변질 없이 가기 위해서 냉동 공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 열처리 공정, 도금 공정,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정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밸리데이션 해라 이런 말이고요. 또 검증으로 충분한 공정 한번 보시고 선택이 가능한 공정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RA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품질 목표의 설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질 목표의 검증 문서화 이렇게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전체를 이제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품질 목표를 설정하면 이건 기대되는 결과죠.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사전에 설정된 게 품질 목표고 얘가 이제 검증되는 게 밸리데이션이고 얘를 문서화까지 남겨서 전체가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목표는 정량적이어서 검증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값이 된다. 그래서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적합성, 성능 및 효능 효과의 균일성, 오작동, 오용, 남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 변질 고장, 교차 위험 방지. 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설정된 이 값들이 있더라. 그럼 이것을 이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되는 그러니까 사전에 설정한 게 이제 입증이 되냐 결과가. 그래서 품질 성능이 시험 검사로 검증이 어려운 경우 뭐또 클린룸의 헤파 필터 검증을 하는 게라든가 또 최악의 경우에도 적합함을 검증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목표를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화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한 그 결과 보고서들을 이제 남겨서 이제 그 누적되게 함으로써 그 밸리데이션도 순환적으로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회 밸리데이션 추진 절차 및 방법에서 밸리데이션 시스템의 수립, 공정 밸리데이션 실행 절차 및 유의사항, 밸리데이션 실행 준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밸리데이션 그 시스템의 수립은 그 문서화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절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그 마스터 플랜 있고 또 외부 업체라든가 기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기관에 가서 우리는 그 품질용으로 성능 검사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좀 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그래 그 생물학적 안전성 하나만 얘기해도요. 어떤 우리가 뭐 임플란트 제품이든 하여튼 그 어떤 전극 인체 점막과 뭐 수술용 전극을 만든다 했을 때 걔에 대해서 그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받고 싶다 했을 때 그 GLP 요즘 이제 GLP 기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GLP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GLP로 인허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받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나가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품질을 확인하려고 맡깁니다. 이렇게 시험원에다가 하면 조금 싸요. 하여튼 품질용 그 시험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로 된 시스템은 없다. 다 이제 문서가 남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절차서의 기본 내용은 밸리데이션의 조직, 운영, 어떤 조직 운영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위험성 분석. 이 밸리데이션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현황, 프로젝트 설비 위험성, 또 이제 밸리데이션 문서의 작성하고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얘는 밸리데이션 그 마스터 플랜 여기 있네 여기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이고 VP는 그 밸리데이션 그 프로시저 절차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 적격성 평가,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설치 적격성 평가,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운영 적격성 평가,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셔널 퀄리피케이션 형용사죠 얘는. 그 다음에 성능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추진 절차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 리밸리데이션 추진 절차. 그래서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었다거나 또 정기적으로 하는
밸리데이션도 리밸리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그 환경, 그죠? 그러니까 그 주요한 공정이 변경이 됐을 때 또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볼 수가 있죠. 또 밸리데이션 문서 및 기록의 보관 관리, 한마디로 얘는 도큐멘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자, 밸리데이션 시스템의 수립.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투입해서 그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만 밸리데이션 해야죠. 뭐 CE 수출할 때 뭐 시설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보안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시행 절차, 요거는 이제 그 실시 계획서, 시험 방법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이라든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반복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도큐멘테이션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실행 절차는 그 설계가 있으면 디자인 밸리데이션이 있죠. 디자인 밸리데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체계가 수립이 되면 IQ, OQ, PQ. 그래서 IQ, OQ, PQ 이 순서로 되고, 이 세 개를 공정 밸리데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공정 밸리데이션이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하고 타겟 레포트 및 어프로브 승인 받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디자인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도 가능하고, 또그 공정 상태를 유지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 리밸리데이션. 그래서 그 유효성 공정 재확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적적성 평가, 이거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IQ, OQ, PQ, 그 다음에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DQ까지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유의사항이 있죠. 이 유의사항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의로 프로토콜을 만들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라, 방법을. 이 프로토콜은 시험 방법이잖아요.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시험 방법, 인 프로토콜에 따라,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인 프로토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지, 객관적으로 수집을 해라. 그죠? 임의대로 하면 안 된다. 또 검증, 그리고 시험은 재현성이 입증되도록 실시해라.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값을 넣으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반복적으로 해보고, 정확하게 그걸 유의성을 산포도를 그리던, 산포도를 그리면 거의 일직선으로 나오겠죠, 선형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만 밸리데이션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밸리데이션 그 기계들은 범교정 받아야 되고요. 또 공정 변수상 상한, 하한 및 워스트 케이스 포함해서 시험 검증해라.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는 그 최악의 경우인데, 여러분 주사침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주사침이 10cm짜리가, 길이가 10cm짜리, 5cm짜리, 3cm짜리 3개가 있었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주사침을 만들 때 10cm, 5cm, 3cm 3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멸균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주사침의 저기 뭐야, 그, 그 어떤 그 주사침에 이물질이 있나, 이걸 검증할 때 3mm를 합니까? 가장 짧은 주사기를 멸균을 그거를 밸리데이션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10cm짜리 주사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바로 10cm, 5cm, 3cm 이렇게 제품이 있을 때 가장 멸균을 검증해야 되는 것은 10cm짜리 주사침이죠. 길이가 10cm짜리. 그게 멸균이 되면 나머지도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3cm짜리 주사침을 멸균해 놓고 5cm, 10cm까지 검증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요. 아셨죠? 워스트 케이스의 의미는 가장 악조건인 건 10cm에서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우리가 그 시험 검사할 때도 전자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 챔버 온습도 챔버에다가 48시간 방치하고 꺼내서 하거든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비 오는 날도 의료기기를 쓰잖아요. 또 지하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밸리데이션도 주사침의 길이가 제일 긴 거면 긴 거를 밸리데이션 하는 게 워스트 케이스예요. 자,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유의사항, 요거 패스되면 일탈 종결 뭐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자, 이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밸리데이션 그 추진 조직을 구성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실행 그 부서가 할 수 있게 하고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공감해야 되겠죠, 조직이.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목적, 적용 범위, 대상 공정, 실행사항, 재밸리데이션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토콜 얘는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부품의 그 개요, 또 측정 가능한 공정 판단의 기준, 수행 범위 및 예상 수행 기간, 또 대상 공정의 상세 설명, 제품, 부품, 원자재의 관련 규격, 밸리데이션 수행 기간 동안 그 선행 공정에서의 숙변한 관리 또는 상태, 또 감시되어야 할, 관리되어야 할 그 공정 제어라든가 감시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콜 작성 시 고려할 때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렇잖아요.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러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재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데 얘를 X축이 입력, Y축이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출력값을 3포도를 쫙 끼고 보면 거의 일직선으로 나오겠죠. 일직선으로 나오죠, 그냥.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면 항상 똑같은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밸리데이션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이 제대로 됐다는 걸 입증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 추진 절차 및 방법에서 그 설치 적격성 평가 IQ, OQ, PQ, 그 다음에 그 도큐멘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상태가 언제나 재현성 있게 동일하게 그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은 그 장비를 설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동 상태에서 설비의 상태를 그 확인하고 얘를 이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냥 청정실 예를 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뭐 저기 그러면 도면에 대해서 어때요?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면 도면에 대해서 평면도가 있고 뭐 공조 개통도 이런 거 있고 또 구분 도면 있고 판넬 평면도 장치 배치도 이런 게 있을 때 설계 도면대로 그 적절하게 설치가 됐냐 이런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적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조 시스템 및 뭐 클립 벤치에 대해서 그 사양에 적합하게 돼 있나를 평가할 수가 있죠. 또 공조 장비 및 시연 장비, 계측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정 유무를 확인해서 교정 성적서가 제공되는가 이런 거, 하여튼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그래서 IQ 프로세스 플로우는 팀 구성하고 업무 분장에서 그 IQ를 그 설치 적격성 검사를 할 그 방법, 검토 승인, 또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검토 승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나 읽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얘는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그 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IQ잖아요.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 설치 적격성이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해서 요약 결론, 결과 결론, 의견 주고 사후 조치해서 이제 문서화까지 가면 이제 IQ가 끝나고요. OQ는 오퍼레이셔널 그 퀄리피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운전 적격성 평가인데 말이 운전이지 작동상의 문제잖아. 결국에는 운전이라는 말은 작동상의 문제죠. 그러니까 빈 설비 상태에서 설비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화해라. 그럼 운전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공조기가 있다. 그럼 공조기 가동 시간을 설정하고 30분 이상 먼저 써보게 하고 그 생산을 들어간다거나, 또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뭐 청정실 내부 공기의 순환이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거, 또 시간당 환기가 되고 있냐 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온도, 압력, 주파수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운전 적격성 평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설비는 관행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따라서 반드시 그 리트로스펙티브 방법으로, 회고적 방법으로 그 저기 뭐야 그 회고적 방법으로 밸리데이션을 그 해야 된다 이거죠. 옥큐는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옥큐는 회고적 방법이다. 옥큐는 똑같죠. 팀 구성하고 업무 분장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됐습니다. 팀 구성하고 업무 분장하고 OQ 밸리데이션 절차를 그 프로토콜을 만들고 실행하고 보고 도큐멘테이션하고, 자, 팀 구성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얘도 OQ는 운전, 즉 실행상의 적격성 평가니까 설비 가동, 그, 그 뭐야. 자, 이거 다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도큐멘테이션까지 하면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자, PQ는 그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죠. 어, 그래서 얘는 성능 적격성 평가가 됩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성능 적격성 평가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클린룸 이런 사례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럼 클린룸이면 그 클린룸을 운영을 했다. 근데 클린룸 운영 시 최소 30분 이상 예비 운전 후 온도 계수의 수치를 확인했더니
뭐 24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안에 들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성능상의 적격성 평가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운전, 그러니까 운영 적격성 평가가 아닌데 운전 변수의 범위가 맞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죠? 클린룸 생각하시면 돼요. 클린룸.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클린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클린룸 입장에서는 성능이면 이제 저기냐 24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안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온도 관리라든가 운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성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24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저기 그죠? 자, 이거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PQ 다 됐고요. 자, 요거는 보십시오 한번.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결과 문서화 한다고 그랬죠. 자, 다 이렇게 되고, 자, 정기적 리밸리데이션, 비정기적 리밸리데이션. 자, 이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가고요. 자, 세척 공정 밸리데이션, 요거는 요 순서로 하고요. 당연히 세척 공정은 그 멸균 상태로 공급되는 의료기기는 일회용 의료기기가 멸균 상태로 되고,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멸균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자체적 밸리데이션에 따른 표준 작업 절차서, 스탠다드 오퍼레이셔널 프로시저, 이 문서가 있어야 되죠. 이걸 통해서 멸균 상태를 보증해야 된다. 그리고 비멸균 상태는 바로 뭐예요? 재사용 의료기기는 비멸균 상태로 공급이 되겠죠. 재사용. 그래서 사용자에 의해서 멸균 전처리로 수행되고, 검증된 세척 및 멸균 파라미터를 제조원이 제공을 하지만, 이렇게 멸균 전처리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제조자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세척 공정의 특징. 그래서 사용정 세척, 이건 재사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인체 접촉 여부에 따른 관리 범위가 있죠. 여기서 밸리데이션 수행 및 시험 항목이 등급에 따라 다르니까 또 이시청 의료기는 생물학적 시험이 필요하고요. 또 세척 방법 및 설비에 따른 관리 범위에서 수동, 기계식, 초음파, 침지, 또 스프레이 방식 이런 식으로 관리 범위를 세척 방법 및 설비 관리에 따라서 관리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세척 공정도 똑같습니다. 밸리데이션 절차를 수립하고 밸리데이션 팀 구성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밸리데이션 플랜 이걸 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척 공정에서의 추진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 아까랑 똑같죠, 거의. 그렇지만 이제 시험 방법이 세척 공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상 파라미터 시험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요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적격성 평가는 최소 3개 제도 단위로 진행을 하고 3회 또는 3회 반복해라 이런 얘기고, 얘도 워스트 케이스는 똑같아요. 당연히. 그죠? 어, 자,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세척 공정 밸리데이션 절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은 세척 공정을 거친 제품, 부품을 어떻게 시험에서 보증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개발 시 고려할 사항. 자,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프로토콜 개발 시 고려 사항. 자, 언제 검증할 건가, 합격, 불합격 기준, 요구되는 문서가 뭐다 이런 식으로 고려할 사항을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그냥 요렇게 넘어가고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개발 시 포함할 사항도 거의 똑같죠. 유사합니다. 앞에 썼던 거랑.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치 적격성도 앞에서랑 거의 비슷하죠. 자, 거의 똑같으니까. 자, 거의 똑같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유지 관리.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랑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런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감시해주고 관리해줘라. 그래서 다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 사회엠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변경이 없는 정기적 재밸리데이션은 성능 적격성만 수행하면 되고요. 세척제가 변경됐을 때는 운영 적격성과 성능 적격성을 수행하고요. 기존 세척 설비가 이전이 되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IQ,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OQ,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PQ. 그래서 순서도 이거야. IQ, OQ, PQ. 그래서 IOP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IOP. 이렇게 외우세요. 아셨죠? 자, 멸균 밸리데이션. 멸균이란 그 무균, 모든 무균 아포를 포함한 그 모든 미생물을 사멸해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거를 멸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멸균 방법에는 건열, 가압, 여과, 가스, 방사선이 있고요. 소독이라는 것은 멸균하고는 틀려요. 소독은 표면 또는 내부의 병원군을 죽여서 전파력 또는 감염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멸균은 그, 병원성 그런 미생물까지 다 완전히 사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SAL 있었죠? 앞에. 근데 그냥 넘어간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릴리티 어슈런스 레벨. 그래서 무균성을 보증하는 수준이다. 균이 없다는 걸 보증하는 수준. 이걸 말합니다. SAL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개 중에 1개 이하의 미생물이 존재할 확률로 이 정도 되면 이제 무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오가스 멸균. 그래서 멸균 했는데, 이오가스로, 자, 여기 나오죠? 이오가스의 독성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살멸시키는 방법이다. 이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데 얘도 밸리데이션 수립하고, 팀 구성하고, 밸리데이션 종합계획. 그래서 마스터 밸리데이션 플랜을 짜면 되죠. 똑같으세요. 거의 똑같죠. 자, 얘도 똑같죠. 얘도 앞에서 본 거니까 됐고, 얘도 앞에서 봤죠. 자, 얘도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앞에서 잘 잡아주시면 뒤에서는 다 똑같으니까요. 자, 거의 유사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에서 물리적, 그러니까 멸균 밸리데이션에서는요, 물리적 PQ, 미생물학적 PQ, 멸균 공정 변수 결정, 이게 있죠. 그래서 물리적 성능 적격성 평가는 그 제품을 챔버에 적재 후 제품 내부의 온, 습도, 분포 등 물리적 매개 변수가 적격한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미생물학적 평가는
그 무균 보증 수준 SL 100만 분의 1을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학적 적격성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무균 공정 변수는 죄송합니다. 멸균 공정 변수는 를 결정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온도, 습도, 이온가스 성분 및 농도,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매개 변수,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퍼포먼스, 퍼러피케이션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얘도 어차피 앞에 얘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개념은 다 똑같아요. 어, 자,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 전처리 변수, 조정 변수, 멸균 변수, 통기 변수 이런 게 있고요. 또 멸균 공정 변수. 자, 됐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밸리데이션 상태 유지 및 관리.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있죠? 얘도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아, 자, 요거는 분석 모니터링이 목적인 의료기기에 얻어진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설계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생산 환경, 재고, 문서 관리 및 포장, SPC, 또 고객 불만 등 품질 시스템에 사용될 때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공정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 관리하고 설계 개발 계획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설정하고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한 위험도를 결정하고요. 또 자동화, 그러니까 의료기기, 얘는 의료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하지만 자동화 공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설계 및 구현이 유닛 테스트인데, 유닛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우리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화면만 바뀌었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모듈별로 기록 모듈별로 그 저 소프트웨어를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말아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기획되고 요구사항 수립 및 평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및 검증, 상세 설계 및 유닛 테스트, 유닛 구현, 소프트웨어 검증 및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 배포, 릴리즈가 배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때마다 요렇게 다 위험 관리까지 연관시켜서 어, 검증하고 밸리데이션을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가 있고 얘네들이 모이면 통합 테스트고 이 통합 테스트가 되면 시스템 시험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변경 및 문제 해결 이거 읽었을 때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또 문서화하고 형상 관리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형상이 뭐죠 그럼? 소프트웨어가 형상이 뭐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름이 뭐고 버전이 몇 버전이고 언제 만들었고 이게 소프트웨어의 형상이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변경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형상을 관리하니까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뭐 버전 1에서 3이면 버전 3. 이름은 뭐 MFDS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짓든지 뭐 하여튼 회사에서 이름으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소프트웨어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변경되니까 관리를 해줘야지. 자,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자,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의 결과를 이제 문서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서하고 총괄표 및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단계별 실시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사전적 정의, 이건 뭐 어차피 밸리데이션 끝나면 이제 문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어도 기록이 없으면 또 부적합이 되니까. 자, 문서 역할과 필요성. 자, 이건 읽어봐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밸리데이션 총괄표가 되죠. 그래서 목적, 적용 범위, 대상 공정의 개요, 밸리데이션 조직, 역할 책임, 밸리데이션 수행 절차. 이것을 밸리데이션 수행 절차가 밸리데이션 프로시저지만 결국에는 이 수행 절차를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작성했잖아요, 문서를. 그건 프로토콜이라고. 자, 그럼 다, 네, 됐네요. 자,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추진 계획서, 여기에는 이렇게 제목, 목적, 적용 범위, 대상 공정, 설계 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 다음 밸리데이션 실행 계획 방법, IQ, OQ, PQ, 측정 시험 설비, 검교정 계획, 참고 문헌, 대조 기록까지.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 추진 계획 만듭니다. 또 단계별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에서는 그, 그쵸. IQ, 그러니까 설치 적격성 평가죠. 설치 적격성 평가 프로토콜과 레포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OQ 프로토콜 레포트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해라.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능 적격성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레포트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파이널 레포트는 단계별 퀄리피케이션, 적격성 평가 결과를, 퀄리피케이션은 우리가 적격성 평가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적격성 평가 결과를 정리, 종합해서 대상 공정이 밸리데이션 되었음을 결정하고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IQ 요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그 멸균 쪽에 관계돼서 조금 용어들이 있었는데 설명을 좀 못 드려서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